공정무역 프린시플로 가는데 이제 뭐가 공정한 무역이냐 하는 게 사실은 조금 철학적인 논쟁이 필요한 겁니다. 요즘에 뭐 트럼프 행정부는 뭐 자기들이 잘못하는 게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이나 아니면 뭐 우리나라나 이런 나라들이 불공정 무역이나 불공정한 그 국가 지원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상쇄하기 위해서 미국이 이렇게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들이 하는 게 오히려 공정무역을 회복하는 통상 정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가 공정한 거냐 하는 게 입장에 따라 많이 다를 수가 있는데 뭐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제도나 이런 거를 우리가 상당히 공정무역을 이제 회복하는 하나의 전통적인 정책으로 인정을 해오고 있는 게 상당히 하나의 주류라고 보면 사실 상계관세는 뭐 나름대로 공정무역을 위한 하나의 그 수단으로 많이 인정이 될 수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국가가 이렇게 개입을 해서 어떤 기업의 경쟁력을 이렇게 키워주면서 경쟁을 하다 보면 뭐 그렇게 하지 않는 나라의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공정한 거죠. 그런데 이제 덤핑에 대한 이제 어떤 견제를 하는 게 반덤핑 아닙니까? 근데 덤핑 자체가 그럼 과연 불공정한 무역이냐 하는 거는 불공정 무역이라고 하기 때문에 반덤핑 제도가 생기긴 했지만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개입을 안 했잖아요. 뭐 기업이 가격 결정을 국내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해외에서 판매할 때는 뭐 좀 싸게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업이라는 게 뭐 민간업자인데 서울에서는 좀 비싸게 팔고 부산에서는 좀 싸게 팔고 제주도에서는 좀 더 비싸게 팔고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웃 나라에서는 좀 싸게 못 파느냐 이거예요. 그걸 왜 덤핑이라고 그러면서 왜 규제를 하느냐 이거예요. 기업이 판단하기에 그 어떤 마켓에 따라서 좀 가격 결정을 달리 할 수도 있는데 국내 해외 그 시장을 이렇게 딱 나눠서 가격 차별하는 거는 불공정 행위라고 반드시 얘기를 하면서 국내에서 뭐 서울, 부산, 뭐 강원 뭐 이렇게 가지고 딱딱 차별하는 건 그거는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으니까 뭐 그게 사실은 반드시 그걸 불공정 무역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거냐 그런 이제 논쟁이 제기될 수도 있고 사실 국내에서 파는 것보다 더 싸게 해외 시장에서 파는 게 덤핑이잖아요. 그럼 이제 해외 시장에 해당되는 그 나라 입장에서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동시에 발생하죠. 나쁜 점은 뭐 그게 덤핑 불공정 행위라고 그러면서 그 산업과 경쟁하는 그 국내 산업은 그만큼 이제 덤핑으로 인해서 이제 가격 경쟁력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니까 싼 중국산은 막 들어와가지고 시장을 지배하니까 그 중국산과 경쟁하는 뭐 미국산이라든지 한국산이나 이런 거는 이제 좀 피해를 입죠. 하지만 경제 전체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뭐 우리가 사실 꾸역꾸역 비싼 국산 제품을 사는 것보다 같은 품질인데 좀 싼 수입산을 사고 그럼 이제 돈을 절약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차액을 자기 공부하는 학비로 쓸 수도 있고 로스쿨 갈 수도 있고 대학 갈 수도 있고 영화 볼 수도 있고 뭐 그러면은 뭐 미래를 위해 준비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싸게 산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은행에 저축할 수도 있고 증권에 투자할 수도 있고 그러면 좀 더 그 경제 입장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부분으로 그 돈이 재투자되겠죠, 그죠? 좀 비효율적인 부분에서 좀 효율적인 부분으로 돈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그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이 때문에 물건값을 상당히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은
반드시 소비자의 어떤 일시적인 이익뿐만 아니고 그게 재투자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인 산업으로 이렇게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생산 효과가 더 크니까, 효율이 더 크니까, 그럼 고용도 늘어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덤핑을 한다는 거는 오히려 환영을 해야 되는 거죠. 야, 우리 시장에 막 들어와서 빨리 덤핑해 그래야 되는 거죠. 생산자의 손해가 크냐 소비자의 이익이 크냐, 근데 대개는 소비자의 이익이 더 커요. 왜냐하면 소비자라는 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모든 생산자는 소비자 아니에요. 생산만 하고 소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산자는 뭐 특정 생산자가 이렇게 몇 개 있지만 그 경제가 좀 더 효율적인 생산 부분으로 이렇게 옮겨갈 수 있다면 굳이 그 비경제적이랄까 비효율적인 산업이 무너지는 걸 사실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 물론 그게 이렇게 스무스하게 옮겨갈 수 없게 되면 산업만 망하고 소비자 이익만 커진다고 해서 그게 이익이냐 뭐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사실 덤핑 자체가 과연 그 규제를 당해야 될 만한 행위냐 하는 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걸 굳이 불공정 무역 행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만 하여튼 덤핑은 불공정 무역 행위라고 하면서 게트 체제 내에 그게 들어가 있었고, 그걸 이제 도쿄 라운드, 우루과이 라운드 이렇게 가면서 반덤핑 협정으로 좀 더 발전시켜서 이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이 저게 이제 불공정 무역을 규제하는 한의 그 체제로 인정이 돼 있는 거고,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뭐 정치학적으로 그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건 별도의 문제고, 국제법에는 그렇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많은 반덤핑 분야에 이제 종사하는 뭐 로여들도 있고, 정부의 에이전시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그들 입장에서는 뭐 이걸 불공정 무역행위를 하면서 이미 다 규제를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 체제를 국제법이 수용 안 하는 거는 받아들일 수 없었겠죠.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반덤핑 체제가 이게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그 경제학적인 뭐 효율성이랄까 그런 측면은 또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현대적인 의미의 이 반덤핑 체제의 어떤 해석이라고 그럴까? 적용 방향은 덤핑 자체가 불공정하니까 그거를 잘 규제를 해야지. 그러니까 반덤핑 체제가 이렇게 잘 돼야 돼. 이게 아니고 덤핑을 규제하는 반덤핑 체제가 있는데 그게 너무 남용이 되면 크게 덤핑도 아닌 것 같은데 반덤핑이라고 그러면서 막 싸게 팔기만 하면 막아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더 국제적으로 나쁠 수 있으니까 그 반덤핑 체제 자체의 그 남용 가능성을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떤 요건이나 뭐 이런 거를 좀 절차적인 그런 걸 만들어서 정부가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측면도 있어서 그 어떤 국제법의 포커스가 옛날에는 덤핑을 못하게 하는 그 반덤핑 자체의 어떤 정당화를 위한 하나의 그 리걸 인스트루먼트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덤핑을 규제하는 반덤핑이 남용되지 않도록 그 절차적인 규범을 좀 만들어서 국제적으로 조금 규율하려는 쪽에 포커스가 이렇게 옮겨주고 있다. 뭐 그런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반덤핑, 상계 관세 이 두 부분은 그게 뭐 공정이든 불공정이든 했던 논란이 있지만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라는 점에서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세이프가드 제도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제도라서 상대방 국가의 산업이 뭐 불공정 행위를 한 거는 아니고, 전혀 그런 게 아니고 국내 산업의 어떤 피해라는 거를 이제 구제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국내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어떤
수입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권한을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이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위에 거는 수출자의 가격 정책의 불공정성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그게 불공정 무역 행위라 그러면서 수입국이 막는 거고, 보조금 제도는 수출국 정부가 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불공정하다, 그렇게 하면서 수입국이 막는 거고, 그러니까 둘 다 불공정 행위가 잘못했으니까 그걸 내가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에 반해서 세이프가드 제도는 수출자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전적으로 정상적인 교육이고 공정한 교육인데, 국내 산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수입이 급증했기 때문에 물건을 싸게 팔아서 피해를 입는 게 아니에요. 또는 그 정부가 보조금을 줘서 내가 피해를 입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싸게 팔지도 않고 보조금도 받지 않은 제품이에요. 근데 그게 많이 들어와. 수입이 증가가 돼. 그거는 그 산업이 뭐 좀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값을 싸게 생산하니까, 그지? 국내에서 팔든 해외에서 팔든 가격 차별도 안 하고, 근데 전체적으로 가격이 다운되니까 보조금도 안 받아. 근데 많이 팔게 되겠죠. 왜냐하면 경쟁력이 세졌으니까.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 경쟁하는 산업이 이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를 이렇게 수입국이 구제하기 위해서 수입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게 세이프가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규제는 요 위에 두 가지를 말하는 거고, 밑에 세이프가드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국내 산업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상 취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제도가 없어요. 이거는 없는데, 우리가 무역 구제 이렇게 할 때는 무역 구제 트레이드 레머디, 무역 구제 제도 이렇게 말할 때는 트레이드 레머디 시스템 이럴 때는 요 세 가지를 포함해서 세 가지를 이제 무역 구제 제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불공정 무역 행위에 의해서 뭐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든 공정 무역 행위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든 피해를 구제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무역에서 오는 피해를 구제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무역 구제 제도라고 하고, 한꺼번에 여러 가지 피해 판정이나 뭐 이런 걸 하는데 정부 기구에서 그런 거 같이 조사를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분명히 두 개와 나머지 하나는 공정무역에 대한 규제냐 불공정무역에 대한 규제냐 하는 게 성질상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성질상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고, 그 불공정 무역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수입국이 규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수입국의 산업에 미치는 그 피해가 실질적 피해이기만 하면, material injury이기만 하면 수입국이 그걸 막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네가 불공정 무역 했으니까 네가 잘못한 거니까 피해가 나한테 조금만 발생해도 그게 실질적이기만 하면 내가 그걸 구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정당한 하나의 그 공정 무역 개념이겠죠. 그래서 그 수입국에 미치는 피해 정도가 그렇게 높을 걸 요구하지 않는데, 세이프가드 제도는 수출국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수입국이 그냥 일방적 필요에 의해서 그걸 막는 거기 때문에 그 수입국 산업이 미치는 그 피해가 정말로 클 때만 막을 수 있어야 되지, 조금만 피해 발생했는데 수시로 막아버리면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세이프가드 제도에서 요구하는 그 국내 산업의 피해의 정도는 굉장히 심각한 피해일 때 이게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의 정도가, 요구되는 피해의 정도가 서로 다르다. 그걸 여러분 이해하면 되고, 또 이 세이프가드는 상대방이 그 불공정 무역 행위를 안 했는데 내가 막는 거기 때문에 그 상대방 국가가 그 입는 그 피해에 대한 그 보상을 수입국이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제품은 수입이 증가해서 내가 우리 산업이 피해를 크게 입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 제품에 대해서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막는 거에 따라서
수출 국가 산업이 아니고 국가에 미치는 그 이익에 손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자랑스러운 산업이 수출 많이 해야 되는데 저 나라가 막으니까 그럼 우리나라 국가도 손해를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계산해서 그만큼을 다른 부분에서 수입국이 이렇게 보상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보상을 하느냐? 대개 그 관세를 낮춰줌으로써 보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입국이 아무런 보상 없이 그냥 세이프가드만 취하는 게 아니고 A라는 산업을 그 피해를 그 구제하기 위해서 세이프가드를 취했으면 B라는 산업에 대해서 관세를 낮춰줌으로써 이 수출국 정부에 미치는 그 이익의 상실분을 컴펜세이션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보상이 필요가 없는 이 두 가지 제도와는 다르다. 위에 거는 수출국 자체가 잘못한 건데 내가 막았는데 내가 무슨 보상을 해줘야 돼요. 나는 그냥 막으면 되는 거지. 근데 밑에 거는 내 필요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미치는 국가 이익의 전체적인 밸런스는 다시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 제도가 이 세이프가드에만 있는 거예요. 보상은 이제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는데 어떤 부분에 얼만큼 보상을 하고 이런 건 합의하는데 그 수출국이 그 합의를 반드시 그 오케이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합의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수출국은 이제 C라는 부분을 선정해서 무역 보복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부분은 수입국이 세이프가드를 취했는데 C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복을 수출국이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세이프가드를 그렇게 만만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내가 세이프가드를 했는데 다른 부분에 무역 보복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세이프가드를 취할 때는 야 내가 이거 했다가 다른 부분에 보복이 들어오면 이게 시끄러워지지 않을까 하는 걸 생각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참 쉽지가 않은 제도인데 뭐 여기는 무역 보복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제도는 그 자체로 정당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역 보복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만약에 내가 반덤핑 취했는데 수출국이 무역 보복했다면 그 무역 보복 자체가 불법이에요. 이 때문에 이 세 가지 무역 구제 제도를 좀 이렇게 개념적으로 구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반덤핑, 엔타이 덤핑이라는 것은 이제 게트 6조에 나와 있죠. 그래서 6조 1항에 보면 the contracting parties recognize that dumping by which product of one country are introduced into commerce of another country at less than the normal value of the product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덤핑이라는 거가 뭐냐면은 한 나라의 그 제품이 그 다른 나라의 커머스 내로 진입을 하는데 그게 그 제품의 정상 가치 이하로 그렇게 진입하는 경우를 덤핑이라고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수출국이 정상 가격 이하로 수입국에 이렇게 제품을 진입시키게 되면 그게 덤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 게 이제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반덤핑 협정이 그걸 자세하게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반덤핑 협정을 보면 몇 페이지입니까? 몇 페이지예요? 390페이지입니까? 게트 6조에
해석에 관한 이제 협정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게 반대편 협정이에요. 거기 보면은 아티클 2에서 2조가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조항을 봐야 돼요. 조항을 봐야 돼요. 보면 2조 1항에서 보면 A product is to be considered as being dumped, i.e. 여기서 정의가 나오죠. Introduced into commerce of another country at less than its normal value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갸트 6조의 그 말과 똑같은 말을 하면서 If the export price of the product exported from one country to another is less than the comparable price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de for the like product when destined for consumption in the exporting country 이렇게만 해서 상당히 어려운 영어로는 돼 있습니다만은 뭐 하여튼 정상가 노멀 밸류라는 게 뭔가 있는데 그거보다 이제 싼 값으로 이렇게 이제 수출이 되는데 그게 수출국 자체의 그 소비 용도로 팔릴 때는 어떤 통상적인 ordinary course of trade에서 팔릴 때 어떤 comparable price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국에 이렇게 진입하는 거를 이제 덤핑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노멀 밸류로 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그럼 정상가격이 뭐냐? 정상가격보다 낮게 수출하면은 이제 덤핑이니까. 그래서 정상가가 뭐냐 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 exporting country의 consumption에 destined 된 때 like product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팔릴 때 charge 되는 그 comparable price 그게 노멀 밸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품을 수출할 때 완전히 그 수출용으로만 만들고 국내에서는 하나도 안 파는 제품이다. 그런 경우는 수출국이 컨섬션 목적으로 파는 제품이 없겠죠. 그런 경우는 이 말이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제품은 자기 나라에서도 팔고 그죠. 그걸 또 수출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분명히 컨섬션 용도로 차지하는 comparable price가 있어요. 그 프라이스가 노멀 밸류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국내에서 파는 그 판매 가격 그게 노멀 밸류예요. 그거보다 싸게 해외 시장에서 팔면 이제 덤핑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국내에서 파는 가격이 ordinary course of trade에서 파는 거야 되지 굉장히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팔고 뭐 이래가지고 좀 싸게 팔아주고 이런 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따져야 되긴 하지만 그럼 국내에서 파는 가격이 한두 개겠어요? 뭐 서울에서 팔고 부산에서 팔고 뭐 제주도에서 팔고 그리고 도매금으로 파는 것도 있고 뭐 소매금으로 파는 거 백화점에서 파는 건 비쌀 테고 그죠? 뭐 조금 디스카운트 스토어에서 파는 건 쌀 테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래서 정상가를 이제 산정할 때 상당히 대표적인 가격을 산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격들을 전부 모아서 그걸 이제 평균 내기도 하고 특수관계자한테 파는 거는 좀 빼고 뭐 이래서 이제 정상가를 이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정상 가격을 높게 산정하면 할수록 덤핑이 될 가능성은 커지겠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해외 그 수입국의 어떤 덤핑을 담당하는 그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그 공무원들을 뒤에서 뒷받침하는 뭐 로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수출되어 오는 제품의 정상가를 높게 산정하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가격을 찾습니다. 그래야만 덤핑 판정을 내릴 가능성이 더 많아지니까. 그래서 반면에 어떤 기업이 해외로 수출했는데 그게 반덤핑 조사를 받아요. 그럴 때 그 수출 기업을 자문하는 로여나 수출 기업 내에서 근무하는 이제 뭐 사원들이나 여러분도 뭐 무역회사나 이런데 나중에 근무를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정상가격을 낮게 잡아야지 덤핑이 될 가능성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정상 가격을 낮게 잡으려고 또 눈에 불을 켜고 가격을 찾아요. 하여튼간에 노멀 밸류는 이제 수출국 국내에서 가격 정상적으로 차지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걸 높게 잡느냐 낮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기업의 이해관계가 많이 좌우되고 또 수입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좀 차단을 해야만 국내 산업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이렇게 상반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많은 그 기업 종사자나 뭐 로펌이나 이런 데서 이제 결국은 이거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정상 가격을 어떻게 잡느냐 이제 그거 싸움하는 거예요. 뭐 많은 로펌들이 요즘에 통상 로펌들이 많이 이제 생기고 또 큰 로펌에는 다 통상 섹션이 있는데 거기 일하는 그 많은 수의 사람들이 또 그 뭐 단순히 로여가 아니고 뭐 이렇게 어카운턴트도 같이 일하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결국 하는 거는 이 정상 가격을 어떻게 잡느냐 그거예요. 어떻게 잡아서 그 데이터를 설득 가능하게 만들어서 덤핑 마진을 줄이느냐 늘리느냐 그건데 일본 수출 가격이라는 건 그렇게 조작하고 뭐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냥 수출 가격은 그냥 수출되는 가격이에요, 그죠? 그거는 수출할 때 그 인보이스에 딱 찍힐 가능성이 많고 하기 때문에 국내 가격은 근데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덤핑 마진이기 때문에 그죠? 노멀 밸류 마이너스 엑스포 프라이스 오버 엑스포 프라이스 그게 덤핑 마진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국내에서는 100달러를 차지하는데 수출 가격은 80달러로 했어요. 그러면 덤핑 마진이 얼마냐면은 오버 80 하면은 25%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덤핑 마진을 25%를 맞으면은 앞으로 수출할 때 100달러짜리 이제 수출할 때 80달러짜리를 이제 수출할 때 수입국 정부에서 25%의 엑스트라 테리블을 때리게 되니까 엔타이 덤핑 듀티 명목으로 80불에 25%는 얼마예요? 20불이겠죠. 그래서 결국 수출 가격은 80불로 하지만 20불을 반덤핑 관세로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실제로 판매하는 판매 가격은 100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20불을 내고 80불은 수출 가격이에요. 그러면은 장기적인 수출 가격은 판매 가격은 100불이 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자기가 계속 80불로 수출하면서 그 20불은 그냥 자기 주머니에서 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그게 서스테이너블 하지가 않죠. 소비자에게 전가해야만 자기도 살 거 아니에요.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러니까 반덤핑 듀티는 이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반덤핑 제도의 목적은 원래의 노멀 밸류를 회복해서 수입국 국내에서 이렇게 판매 가격으로 이렇게 차지하도록 이 차이만큼을 엑스트라 테리브로 때리면서 일시적으로는 싼 수출 가격을 차지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원래의 노멀 밸류를 회복해서 우리 시장에서 팔게끔 반덤핑 듀티를 때리는 거기 때문에 불공정한 무역을 공정한 무역으로 회복시키는 게 목적인 거죠. 덤핑 마진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수출 업체 입장에서는 노멀 밸류를 낮게 잡으면 잡을수록 덤핑 마진은 낮아지겠죠. 그리고 수입국 정부 입장에서는 노멀 밸류를 높이면 높일수록 이 갭은 커지니까 덤핑 마진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덤핑 마진을 줄이려고 하는 수출업자들과 그거 늘리려고 하는 이제 수입국 정부나 그 또는 수입국 내에서 그 경쟁하는 그 국내 산업의 각종 로여들이나 그 어카운턴트들은 덤핑 마진을 늘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게 어디서 좌우되냐면은 이 노멀 밸류가 높게 잡히느냐 낮게 잡히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제 그 프랙티스가 이 분야에서 이루어지는데 덤핑 관련해서 프랙티스가 많이 이제 통상 변호사들이 많이 합니다. 또는 회계사들이 많이 하는데 그 핵심은 이제 이 노멀 밸류 계산이에요. 알고 보면은
그게 지금 읽은 반대핑 협정 2조이랑 그 말의 이제 결국 해석인데 근데 이제 만약에 2조 2항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When there are no sales of the like product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de in the domestic market of exporting country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제 수출국 내에서 그 국내 마켓에서 그 판매되고 있는 정상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그 like product의 그 판매가 없다. 그러면 국내 판매하지 않은 거를 수출하는 거기 때문에 국내 그 판매 가격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어떻게 정상 가격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or 그다음에 뭐 when because of the particular market situation or the low volume of the sales in the domestic market of exporting country such sales do not permit a proper comparison. 국내에서 좀 판매를 하더라도 워낙 미미한 양을 그냥 국내에서 파는 그런 경우 그 작은 양 파는 거 가지고 그 평균가를 정상가격으로 잡으면 그게 좀 왜곡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걸 잡을 수가 없어요. 또는 particular market situation 그걸 PMS라고 그래요. particular market situation 특수한 상황 국내 어떤 상황 때문에 그 국내 판매 가격을 정상 가격으로 잡을 수가 없는 그런 경우는 국내 판매 가격을 노멀 밸류로 하는 게 아니고 밑에 쭉 내려가면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mparison with the comparable price of the like product when exported to an appropriate third country. 뭘 가지고 노멀 밸류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적절한 제3국에 수출되는 그 like product의 그 비교 가능한 그 price 그게 노멀 밸류가 된다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이 수출국에 국내 판매 like product의 대표 가격을 잡아서 그걸 이거에 노멀 밸류로 해야 되는데 그지? 왜냐면 이게 수입국으로 이렇게 수출이 됐거든. 그래서 여기서 반덤핑을 때리려고 하고 있거든. 그러려면 노멀 밸류가 뭔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수출국 자체의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이제 가격이 노멀 밸류가 되는데 이 판매량이 워낙 작아요. 그거 경우는 그게 대표성이 없는 거고 그지? 또는 작지는 않더라도 particular market situation 때문에 PMS 때문에 이 가격을 노멀 밸류로 잡을 수가 없는 그러면 너무 왜곡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 가격이 아니고 어떤 가격? 또 다른 제3국으로 이렇게 수출되는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수출되고 여기도 수출되고 이 수출 가격 이게 노멀 밸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하고 이 수출 가격 이것과를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덤핑 마진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이것과 이 수출 가격을 비교해서 덤핑 마진을 계산할 수 있다. 근데 이 제3국 수출 가격은 이제 그 제3국이 이제 appropriate country여야 되기 때문에 아무 나라나 잡는 건 아니고 이 수입국과 상당히 유사한 상황에 있는 나라 그 나라를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서 뭐 미국이 지금 중국 제품에 대해서 반덤핑을 때리려고 그런다. 그럴 때 중국 내에서 그 제품의 판매가 뭐 상당히 미미하거나 아니면 중국 내에 특수한 시장 상황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중국이 그 제품을 또 미국 말고 다른 나라에 또 수출하는데 주로 그게 appropriate한 컨트리가 되기 때문에 미국과 비견할 만한 나라는 어느 나라겠습니까? EU라든지 이런 나라겠죠.
그래서 미국과 EU가 유사한 상황일 테니까. 그래서 중국이 EU에 수출하는 가격과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가격, 그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도록 중국이 EU로 수출하는 가격을 노멀 밸류로 잡고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가격을 엑스포 프라이스로 잡아서 그 차이가 있는지를 본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거 하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or with the cost of production in the country of origin plus a reasonable amount for administrative selling and general costs and for profit 이렇게 있죠. 또 하나 선택은 그 제품의 그 원산지 국가 내에서의 생산비의 합리적 양의 액수의 그 행정, 판매, 일반 비용을 추가하고 또 이윤, 정상 이윤을 더해서 도출한 그 액수, 그게 노멀 밸류가 된다는 거니까 EU한테 이렇게 EU로 수출한 거 수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노멀 밸류 잡고 덤핑 마진을 계산해도 되고, 첫 번째 초이스고, 두 번째 초이스는 중국 내에서 이 제품을 생산하는데 거기 들어간 생산비가 얼마인지, 또 생산했으면 판매를 할 때 일반적으로 드는 그 대표적인 비용들, 행정 비용도 들고 마케팅 비용도 들고 제너럴 코스트 들 거 아니에요. 그것도 딱딱 계산해서 더하고, 또 그 산업의 정상적인 이윤이 뭐 5%면 5%다, 3%면 3%다. 그러면 그 액수만큼을 더해서 나오는 그 액수, 그게 노멀 밸류가 되기 때문에 그 미국 반덤핑 당국 입장에서는 그 둘 중에 하나를 노멀 밸류로 잡고 덤핑 마진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일단 다 계산하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덤핑 마진이 더 많이 나오는 거를 선호할 테니까 뭐 어떤 기준으로 잡을지는 지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이 나라 내에서 수출국 자체 내에서 뭐 판매량이 뭐 거의 없고, 아니면 있더라도 그게 대표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가격을 뭐 기준으로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대안을 이제 마련한 거죠. 근데 이제 뭐 요즘에는 이제 여기 말하는 PMS, 요 Particular Market Situation, 여러분이 뭐 조금 이제 통상법을 공부했으니까 이제 신문도 찾아보고 그러면 엄청나게 이 말이 많이 나와요. 좀 PMS 그러면서 막 기자들이 막 쓰고 그러는데, 뭐 반덤핑 같은 걸 뭐 미국이 많이 때리죠. 좀 우리나라 뭐 세탁기에도 때리고 뭐 태양광 때리고 엄청나게 많이 때려요. 거기 이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그 미국의 반덤핑 당국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그 반덤핑 조치를 취하는데, 그걸 근거로 담는 게 이거예요. 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 그거를 가지고 그 한국 내에 국내 판매 가격은 노멀 밸류로 잡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한국 시장이 Particular Market Situation에 있기 때문에. 그 대신 자기들은 한국이 제3국으로 수출하는 가격이나 아니면 그 제품의 생산비하고 뭐 이런 걸 더해서 이윤 같은 걸 더해서 그 정상 가격으로 잡겠다. 그렇게 나오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덤핑 마진이 굉장히 부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 주로 활용하는 그 리걸 베이시스가 여기서 말하는 이제 파티큘러 마켓 시츄에이션인데, 그 파티큘러 마켓 시츄에이션이 뭐냐 하는 거는 전혀 정의가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뭐든지 될 수 있어요. 뭐 이제 미국이 저 뭐 이유로 좀 뭐랄까 흠집을 잡고 있는 것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전기료 같은 거, 전기료, 가정에서 전기 쓸 때는 굉장히 단위당 그 비용 뭐랄까 내야 되는 피가 상당히 높은데, 산업용 공장이나 이런 데서 전기로 쓸 때는 굉장히 낮고 그래요.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미국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그게 또 우리나라 뭐
산업자원부나 이런 데서는 또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또 계산하는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 근데 뭐 평균적으로 보면 뭐 비슷하다 그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 차이가 많이 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간에 뭐 기업이나 이런 데서 전기 같은 걸 써가지고 많이 제품을 생산할 텐데 그죠? 그게 한국의 전기료 정책이 상당히 이중적이기 때문에 그 국내 판매 가격에 그게 이렇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국내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노멀밸류를 잡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가격이나 뭐 두 번째 그 constructed price 그 구성 가격이라고 합니다. 제품 노멀밸류 이렇게 구성해 가지고 constructed value를 계산해서 그 잡습니다. 그래서 덤핑 마진을 이렇게 늘리는 방향으로 이제 하는데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파티큘러 마켓 시츄에이션이 상당히 많죠, 그죠? 중국 정부가 이렇게 국영무역기업이나 이런 걸 많이 키우고 해서 또 국내 가격 메커니즘이 완전히 자본주의 시장처럼 완전히 이렇게 자유화된 건 아닐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중국이 많이 자본주의화 됐지만 그래서 각종 그 프라이스들이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관여를 하고 해가지고 국내 판매 가격이 그렇게 정상적인 게 아니라고 미국이 많이 하면서 파티큘러 마켓 시츄에이션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중국 국내에서 판매 가격 그거를 기준으로 안 잡고 좀 더 높은 가격 좀 더 높은 가격을 구성하든지 뭐 수출 가격을 잡든지 해가지고 무지막지하게 이제 미국 상무부나 이런 데서 이제 덤핑 마진을 크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불만인 거고 중국 입장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WTO 패널도 많이 가고 국가 간의 분쟁이 많이 됩니다. 그 말이 이 말이에요. Particular Market Situation. 요 말 때문에 그렇게 발생하는 건데. 아무튼 간에 정상 가격을 계산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국내 판매 가격. 그게 원칙인데 그게 작건 소량 판매되거나 특정한 상황 마켓 상황이 있으면은 제3국 수출 가격과 구성 가격 두 가지 중에서 수입국 정부가 선택해서 정상 가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판매 그 양이 그렇게 작지도 않은데 왜 구성 가격을 잡았느냐 그런 분쟁도 발생하고 파티큘러 마켓 시츄에이션도 아닌데 네가 그거를 자꾸만 이쪽으로 내려갔느냐 그렇게 또 주장하게 되면 또 분쟁이 발생하는 거고 각주 같은 게 달리고 뭐 해가지고 나름대로 해석은 좀 하고 있습니다는 상당히 이게 해석의 여지가 많아요. appropriate third country가 과연 뭐냐 이런 것도 분쟁이 발생하고 그래서 여러 판례들이 여기 이렇게 놓여 있고 특히 이 constructed price를 계산할 때 그 생산비 cost of production 하고 reasonable amount of administrative selling and general cost 라는 개념하고 profit 이라는 개념이 뭐 그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뭐 생산비가 얼마냐 하는 것도 그 기업이 그 제품 하나만 생산하는 기업이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총 생산량과 총 생산량을 이제 그 기업이 필요로 한 그 비용으로 나누면 그 제품에 대한 생산 비용이 나오죠. 근데 그렇게 딱 하나만 생산하는 기업이 있겠어요? 이것도 생산하고 저것도 생산하고 이렇게 생산하잖아. 그러면 그 해당이 되는 그 제품에 들어가는 그 생산비가 얼마냐 하는 거를 계산할 때 여러 제품으로 그걸 나눠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코스트 오브 프로덕션이 인플레이트 되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또 제너럴 코스트 이게 뭐냐 이거예요.
뭐 어드미니스트리티브 코스트 이게 뭐냐 이거예요. 뭐 그 기업이 뭐 사원들을 여러 명 고용하고 뭐 기사들도 두고 건물도 임대해야 되고 뭐 이러는데 그게 뭐 그 제품만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 여러 가지 다른 사업도 하는데 하기 위해서 그걸 전부 다 이렇게 비용을 지출하는 건데 그 제품에 이렇게 할당될 수 있는 그 administrative selling general cost가 얼마냐 하는 걸 계산하려면 그 기업이 지출하는 총 비용을 그 제품에 그 어떻게든 그 allot 하기 위해서 그걸 나눠주면서 계산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계산에 따라서 그게 부풀려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구성 가격을 계산할 때는 역시 많은 프랙티스가 거기 이렇게 따라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카운턴트나 뭐 로여들이 그걸 어떻게 딱딱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가급적이면은 구성 가격을 뭐 낮추려고 하는 게 수출국 입장이고 또 높이려고 하는 게 이제 수입국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계산해 줘야 되느냐 하는 거 복잡한 문제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이 혹시 뭐 통상 분야에 뭐 어떻게 뭐 자기가 큰 기업에서 뭐 통상 섹션에 가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기본적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디테일한 이제 영역인데 그건 이제 뭐 어카운턴트의 뭐 지식을 갖고 있거나 뭐 최소한 회계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죠. 그래서 그 비용 처리 같은 걸 뭐 어떻게 계산한다든지 뭐 하면서 구체적인 거는 이제 그렇게 대응해 나가는 건데 이제 기본적인 그 조항들은 이겁니다. 요걸 일단 알고 그 구체적인 것들을 이제 기업의 입장을 위해서 자기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죠. 뭐 2.2.2조 2.2.2조 같은 데 보면은 amount of administrative selling and general cost and for profit 그걸 계산하는 것도 상당히 컨트로버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그 조항들이 나와 있죠.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죠? Shall be based on actual data pertaining to production and sales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de of the like product by the exporter or producer under investigation. 뭐 그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조사 대상인 그 수출자가 갖고 있는 통상 거래 내에서의 실제 생산 및 판매 데이터에 기초해야 된다. 그 뭐 당연한 거죠. 그 업자가 실제 판매한 판매비나 뭐 생산비나 뭐 이런 거 하는데 그게 그렇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그 자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비밀스러운 자료일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그 두 번째 문장이 When such amount cannot be determined on this basis, the amount may be determined on the basis of. 그래서 1i, 2i, 3i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가중 평균을 내든지 뭐 이래가지고 다른 업자들의 그 자료를 이용하든지 뭐 이러면서 same general category of product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뭐 바로 그 제품의 생산비 같은 게 자료가 없으면 바로 그 제품은 아니더라도 같은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제품에 생산비가 있으면 그걸 뭐 사용할 수 있다든지 뭐 그래서 이렇게 여러 대안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뭐 이런 조항들을 이제 활용해서 각자의 그 목적에 맞게끔 이 노멀 밸류를 계산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게 지금 현재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 더 이상 디테일에 나가면 이거 가지고도 사실은 한 학기 강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역구제라는 강의를 제가 합니다. 그 대학원 과정에서.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한 이제 수학적인 얘기도 하고 판례 같은 것도 많이 운영하는데 그렇게 많이 여러분이 뭐 디테일한 걸 알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노멀 밸류 부분이고 엑스포 프라이스는 상대적으로 좀 심플한데 그렇더라도
2조 사망을 보면 2.3조를 보면 in cases where there is no export price 이렇게 돼 있죠. export price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뭐 가격을 받고 수출하는 게 아니고 뭐 이 물건을 내가 수출할 테니까 너는 다른 물건을 나한테 줘. 이렇게 되면은 물건끼리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제품의 수출 가격이 안 써 있어. 바터 트레이드 같은 경우. 나는 이걸 줄 테니까 너는 내가 필요한 이걸 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이걸 수출할 테니까 너는 물건으로 주는 게 아니고 무슨 용역으로 서비스로 나한테 뭐 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수출 가격이 딱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엑스포 프라이스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하는 문제가 생기고 where it appears to the authority concerned that export price is unreliable because of association or a compensatory arrangement between the exporter and importer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수출 입자 간에 어떤 연합 관계에 있거나 보상 조치의 그 관계에 있는 경우는 또 수출 가격이 이제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수출을 뭐 정상적으로 업자들 간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국에 이제 포스코가 있으면 미국 내 뭐 포스암이 있을 수 있어요. 아메리카. 그러면 포스코가 수출을 포스암한테 해요. 근데 포스암은 이제 포스코의 뭐 어필레이트된 뭐 자회사 성격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격을 일부러 원래는 싸게 팔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정상 가격만큼 차지한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국내 판매 가격보다 더 높여서 포스암한테 팔 수도 있어요. 응? 둘 간에는 이제 어소시에이션 관계에 있을 수 있고 컴펜세이터리 어레인지먼트 관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포스암이 이제 미국 내로 이렇게 들어왔죠. 이 제품이. 그래서 포스암이 이제 인디펜던트 바이어한테 팔겠죠. 파는데 이 판매 가격을 굉장히 싸게 팔아요. 싸게 팔아서 잘 팔리게 해가지고 인디펜던트 바이어들이 이걸 막 엄청나게 막 인기 있게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는 경쟁하는 뭐 국내 미국 내 경쟁하는 철강 업체들 입장에서는 여기 이렇게 엄청나게 싸게 파니까 자기들은 피해 입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수출할 때는 정상 가격만큼 팔았거나 그 이상으로 팔았기 때문에 덤핑이 아닌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자기들은 피해를 입는데 뭐 수출 가격을 이 가격으로 보고 차지하게 되면은 계산하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2조 사망이 export price may be constructed on the basis of price at which the imported product are first resold to an independent buyer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때는 export price가 이게 아니고 export price 1이 아니고 export price 2 independent buyer한테 판 그 가격 그걸 가지고 export price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상무부는 이때 가격이 아니고 이때 가격, 요 가격으로 엑스포 프라이스를 잡고 그것과 노멀 밸류를 비교하면 덤핑이 얼마냐 하는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이렇게 많이 해요. 많이 해서 포스암 입장에서는 비싸게 수입했다가 그거보다 싸게 파는 거죠. 그러면 손해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포스암은 그죠? 손해일 거 아니에요. 계속 그죠? 근데 그거를 나중에 포스코에서 이렇게 자금을 트랜스퍼 해줘요.
그걸 compensatory arrangement라고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compensatory arrangement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포스암 입장에서는 이렇게 비싸게 해서 싸게 팔아도 나중에 어차피 자금이 트랜짓 되니까 다른 명목으로 자기는 별로 손해가 아니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면서 수출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막는다 그럴까? 그런 경우를 좀 차단 시키기 위해서 차단하는 건 아니지만 그 덤핑 차원에서 그걸 정당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2.3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노멀 밸류를 어떻게 잡았어요. 국내 판매 가격을 하든 제3국 수출 가격으로 하든 컨스트럭티브 프라이스로 하든 노멀 밸류를 잡고 엑스포트 프라이스도 대개는 정상적인 수출이라면 그 인보이스 프라이스가 되지만 저렇게 어소시에이션이나 컴펜세이터리 어레인지먼트가 있는 경우는 그 수출 가격이 아니고 나중에 수입된 제품을 인디펜던트 바이어한테 판 그 국내 판매 가격, 그죠? 수입국 내의 국내 판매 가격이죠. 그 가격을 엑스포트 프라이스로 잡아서 두 가격을 비교해서 그게 정말 100이고 80이다. 그러면 25%의 덤핑 마진이 계산이 되는 거고 미국 세관에서 그 제품에 대해서 25%만큼 이제 관세를 추가적으로 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반덤핑 제도인데 물론 2.4조에서 이제 fair comparison인데 fair comparison을 하라 이거예요. 수출 가격과 normal value 간에 이제 fair comparison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this comparison shall be made at the same level of trade, normally at the ex-factory level.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밑에 뭐 여러 그 복잡한 말들이 나오고 뭐 그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국내 판매 수출국이 국내에서 판매한 그 판매 가격이 뭐 인덱스가 프라이스 인덱스가 뭐가 딱 나왔겠죠. 그게 있고 엑스포트 프라이스에 해당되는 뭐 프라이스 레벨이 딱 나오면 그 두 개를 이제 비교하는 건데 그냥 그걸 액면 가격으로 비교하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수출국 입장에서 국내 판매할 때는 어때요? 보험료 같은 게 조금 들겠죠. 근데 수출할 때는 장거리 운송도 해야 되고 운송비도 많이 들지만 보험료 같은 것도 많이 들고 또 수출 브로커들을 뭐 수입 브로커 같은 걸 써야 되기 때문에 브로커리지 피도 지불해야 되고 그러니까 국내 판매하고 수출용 판매하고 그 여러 그 드는 그 비용 항목들이 굉장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액면 가격을 그대로 비교해서 그 차이가 있는 거를 덤핑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게 정당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페어 컴패리슨 하려면 그 국내 판매와 수출용 판매의 그 성질상 발생하는 그 차이만큼은 어떻게든 상쇄를 시켜서 그걸 이제 그 상쇄된 가격끼리 비교해서 그게 정말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same level of trade, normally at the ex-factory level 이런 말로 하는데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좀 어려운 말인데 normal value가 뭐 100불이 나왔어요. 그러면 엑스포트 프라이스가 이렇게 80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자체를 그냥 그대로 비교하는 게 아니고 그 공장도가 엑스팩토리 레벨인 게 공장도가라는 거죠. 공장도가 단계에서의 그 프라이스 개념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내 판매를 위해서 뭐 추가적인 무슨 비용이 뭐 들고 무슨 비용이 들고 무슨 비용이 들고 무슨 비용이 들고 이런 건 전부 엑스팩토리 레벨이 아니고 공장도에서 이렇게 나온 그 이후에 붙는 비용들이죠. 그런 것들을 다 여기서 빼주는 거예요. 이거 얼마, 이거 얼마, 이거 얼마. 가지고 뭐 총 나중에 보니까 뭐 75다. 근데 이 75라는 거는 엑스팩토리 레벨로 계산한 노멀 밸류겠죠. 왜냐하면 그 추가적인 그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들은 개념상 다 빼줬기 때문에 이거는 엑스팩토리 레벨에서 발생하는 그
가격 개념으로 바꾸준 수치고, 엑스포 프라이스도 마찬가지예요. 그 제품이 이렇게 수출된 가격은 이거지만 여기에 뭐 브로커리지도 피도 붙었고 뭐 보험도 있고 뭐 관세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그걸 계산해서 수출 가격을 딱 정한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빼줘야 돼요. 빼주면 정말 그 공장도가 가격 개념으로 바꾸면은 뭐 얼마가 딱 나오겠죠. 그게 뭐 65다. 그래서 75대 65를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100대 80이 아니고 두 가지를 비교해야만 거래 단계나 이거의 차이로 발생하는 그 차이점, 원래 생내적인 차이점은 전부 없앤 상황에서 정당하게 비교해서 페어 컴패리슨이 되면서 정말 덤핑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 비교하는 게 아니고 이걸 비교해야 된다. 이제 그 말이 2.4조인데 조금 뭐 여러분이 뭐 회계 지식이나 이런 게 없으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결국 또 저것도 엄청난 프랙티스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국내 거래와 이제 수출 거래 간의 여러 가지 그 차이점들을 어떻게든 잘 도출해서 전부 그걸 빼준 상황에서 최종 X 팩토리 레벨의 그 프라이스를 어떻게 도출하느냐. 그래서 국내 수출 기업을 에서 종사하는 이제 여러분 종사하게 되면 이걸 가급적이면 어떻게 돼요? 많이 빼줘야 되죠. 많이 빼줘서 이걸 낮춰야 되고 수입국 입장에서 이걸 이제 프랙티스하는 사람들은 여기를 좀 덜 빼게 해줘야 되고 여기는 좀 더 많이 빼게 해야 되죠. 그래서 차이를 좀 덤핑 마진을 많이 늘려야 되고 하여튼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2.4조도 그 밑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차이를 조정해 줘야 되는 그 항목들이 쭉 나오죠. Terms of Sale, Taxation, Levels of Trade, 뭐 Physical Characteristics 뭐 이래 가지고 쭉쭉 나오는데 그런 거를 이제 하여튼간에 그 문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에 유리하게끔 그걸 조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2.4조 1, 2.4.1 그것도 한번 보세요. 말이 나온 김에 2.4.1 그것도 한번 보세요. 거기 뭐 conversion of currencies 이런 말도 나오죠. fluctuation in exchange rate 이렇게 나오죠. 생각해 보세요. 주로 국내 판매는 원화로 되겠고 그죠? 수출 판매는 달러화로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수출 판매는 국내 판매는 뭐 원화로 차지했다가 나중에 원화로 받으니까 뭐 환율 뭐 변동에 영향을 안 받고 그냥 국내에서 하는 거잖아. 근데 수출 판매는 지금 달러로 계산해서 판매해도 나중에 수금은 몇 달 뒤에 몇 년 뒤에 또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중간에 익스체인지 레이트이 변동이 생기면 그만큼을 조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국내 판매와 수출 판매 간의 그 환율 변동에 따른 그 차이점도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조정해 줘서 페어 컴패리슨을 하느냐 그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환율 지식도 있어야 돼요. 그걸 잘 활용해서 하여튼 저걸 늘리느냐 이걸 줄이느냐 그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내용들이 이렇게 2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 선생님이 지금 무슨 말 하는지는 하나도 모르겠다. 뭐 저런 복잡한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그냥 잊어버리세요. 근데 이 조항들이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구나 하는 거는 정도는 이제 알고 이제 뭐 디테일한 거는 뭐 여러분이 나중에 취직하거나 아니면 뭐 정말 이 분야에 종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케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이걸 이해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엄청난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전공하려는 사람들은 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분야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두 밸류를 페어 컴패리슨까지 해서 비교해서 더핑 마진이 뭐 몇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더라도 인주리가 3조에 의해서 인주리가 발생했다는 것이 입증이 돼야만
반덤핑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국 정부가 국내 산업에 인주리가 발생했다 하는 거를 머티리얼 인주리가 발생했다 하는 거를 입증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덤핑만 했다는 것만 사실 가지고 나 반덤핑 때릴 거야 그러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해외에서 싸게 팔아도 그 수입국 내에 경쟁하는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반덤핑 조치를 취할 수가 없어요. 수입국이. 왜냐하면 무역 구제를 해주기 위한 제도지 덤핑 자체가 정말 덤핑 자체를 퍼니시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경쟁하는 업체가 아예 없는 나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 철강을 뭐 무슨 아프리카에 있는 무슨 나라로 수출한다. 그러면 아프리카에 있는 그 나라에 무슨 철강 산업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뭐 아무리 그 나라에서 싸게 팔아도 덤핑 안 걸려요. 반덤핑 안 걸려요. 산업 피해가 안 발생하기 때문에. 또는 우리나라가 뭐 그냥 싸게 팔고 그 나라에 경쟁하는 업체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하여튼 뭐 어떻게든 국내에 무슨 구조조정을 한답시고 그 산업을 그냥 포기하고 전부 없애버렸어. 바로. 그럼 산업 피해가 안 발생하겠죠. 또는 그 업체가 스스로 우리 이 산업 그만둘래. 그래서 뭐 다른 업체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산업 피해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산업 피해가 인주리가 있다 하는 것을 수입국이 디터미네이션을 통해서 확정해 줘야 되는데 산업 피해가 발생하느냐 했느냐 안 했느냐는 어떻게 아느냐? 거기 3조 1항에 세 가지 요소를 말하고 있죠. 볼륨, 그다음에 effect of the dump import on prices. 그래서 가격, 효과. 그다음에 consequent impact on domestic producer. 그래서 산업 영향 이 세 가지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출 물량이 많으면 수출 물량이 적은 경우보다 수입국 경쟁 산업에 산업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겠죠. 그죠? 많이 수입되어 오는 경우하고 조금 수입되어 오는 경우하고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그 문제가 되는 그 제품의 수입량이 볼륨이 큰지 적은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크면 산업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산업 피해 판정 쪽으로 가는 거고 작으면 그렇지 않은 쪽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프라이스를 또 봐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제품의 그 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올라가는지 봐요. 근데 물가가 떨어진다는 거는 산업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겠죠. 그죠? 왜냐하면 경쟁하는 산업의 생산자 입장에서는 물가가 떨어지는 것은 반갑지 않은 소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이 되어 오는 그 덤핑 되어 오는 그 제품 때문에 국내 물가가 그 제품의 물가 가격이 떨어지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스 임팩트를 보는데 더 많이 떨어지면은 산업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더 많아지는 거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거나 조금 떨어지다 말다 그런 경우는 산업 피해라고 판정이 안 될 가능성이 많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impact on domestic producer를 보는데 그건 3조 사항에서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이제 어떤 요소로 보는지에 대한 이제 말을 하고 있죠. 거기에 뭐 actual and potential decline in sales 3조 사항 뭡니까? 그래서 정말 그 국내 산업의 판매고가 정말 저하되고 있는지 또 profit 이윤이 감소되고 있는지 output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는지 market share 국내 산업의 그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지 productivity 국내 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지 return on investment 그 국내 산업의 그
수입 투자 대비 그 리턴 이익률이 떨어지고 있는지를 보고 utilization capacity 국내 산업의 그 생산 능력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는지를 보고 기타 뭐 여러 개를 보아서 그런 요소들을 보고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요소들이 떨어지고 있으면 국내 산업에 대한 임팩이 발생하고 있구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요소를 뭐 어떤 게 좀 컨트롤링한 건 아니고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볼륨이 큰지 아닌지, 프라이스가 많이 떨어지는지 아닌지, 그 다음에 국내 산업의 그 건전성이 저해되고 있는지 아닌지 그 세 가지를 보고 종합적으로 A, B, C를 종합적으로 볼 때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 아니면 없다 이렇게 판정을 하기 때문에 세 가지를 웨이트를 비슷하게 두면서 보고 인주리가 있다 없다 이렇게 판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주리의 그 정도는 그렇게 심각할 필요 없다고 했죠. 세이프가드는 굉장히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발동 가능한데 이 반덤핑이나 그 상계관세는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규제이기 때문에 그죠? 국내 산업의 피해가 상당하기만 하면 머티리얼하기만 하면 그게 피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볼륨이 상당히 크고 너무 클 필요는 없어요. 조금 상당하고 프라이스도 상당히 떨어지고 임팩트도 상당한 정도만 있으면 이제 그 피해라고 판정할 수 있는 거고. 자, 뭐 시간이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뭐 요거 하나 이렇게 설명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설명하는 대로 여러분이 그 반덤핑 협정의 나머지 조항들도 읽어보고 조금 테크니컬하고 복잡한데 짜증 날 텐데 여러분 읽을 때 그래도 한번 읽어보고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의심하고 들어오면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안 읽어보고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보조금에 관한 협정 그것도 계속 이어갑니다. 자, 다음 시간에.